글로벌 시장의 맥을 짚고 암호화폐 흐름을 꿰뚫는 시간, 파이어이어와 함께하는 오늘의 시황 시작해볼게요. 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도 폭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나스닥 지수, S&P 500, 다우까지 일제히 5% 넘게 하락을 보였고 목요일 증시도 이러한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만 무려 지수가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요일 증시에서도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보복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겠다, 추가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 보복 관세에 대한 조치안을 더 내놓을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 강세장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는 나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관세 발리주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경제지표는 사실상 이 증시에는 반영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CPI나 PPI와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라는 수치가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는 극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보시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90일이라도 유예를 해야 이 경제 핵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고 억만장자인 빌 애크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를 세계 최대 지정학적 이슈로 끌어올렸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해왔지만 지나친 대응은 미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산업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을 보호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에게 거대한 관세를 매기는 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4월 9일부터 상호 관세가 대규모로 부과가 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90일간의 유예를 선언을 하고 비대칭적인 관세 협정을 다시 협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지금 기회를 잘 살린다면 미국은 아마도 이 수조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을 추가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모든 국가에 경제 핵 전쟁을 선포하면 기업 투자는 멈추고 소비는 얼어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게 된다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애크먼의 이야기처럼 일단은 90일 유예를 하고 함께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하다못해 파월 의장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보통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증시가 이분의 말 한마디로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공식 석상에서 하는 발언들은 단어 하나 차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내용의 발언들을 쭉 해오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뭐였냐? 미국 고용 굉장히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 견조하다라는 주장을 매번 반복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발언이 시장에는 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도 이제는 관세 영향과 관련해서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관세는 훨씬 더 높았고 그로 인한 악 영향이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난의 말을 또 우려의 말을 대거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장관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철회 없다. 이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빠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또 국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또 유행하고 있는 이 폭삭 소가수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식이가 늘 본인의 첫째 딸한테 이야기를 하죠. 수틀리면 빠꾸해라. 하지만 미국은 빠꾸 없습니다. 무조건 진행을 하는 거고 빠꾸는 없지만 협상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국가별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전쟁이,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것 말고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여기에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견뎌낼 것이다라고 전해왔고요. 일단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관세 봐주는 거 없고 서류도 없다. 다만 협상은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뭐 90일 동안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롬 파월 의장도 굉장히 경기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내놨지만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의 철회 계획은 없는 걸로 몇 시간 전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됐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부유층들은 자산을 모두 영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영국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국 주요 자산관리 회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고객들로부터 영국으로 자산을 이동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늘고 있고 또 일부는 이미 이를 시행에 옮겼다라고 전해오기도 했고요. 만약 미국 쪽의 자산이 영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 안에서의 이 달러 약세가 또 이어질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예 주식을 다 팔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선호 심리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1경 원이 넘는 돈이 시장의 현금으로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되어 있던 돈들이 다 현금으로 지금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라던가 대형주들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으로 다 전환을 해놓았던 상황이죠. 역대급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올해 1분기에도 많이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자산의 수익률이 되려 증가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게 확인이 됐고 다른 빅테크 수장들이라던가 억만장자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산 감소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시장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현금이 시장에 이렇게나 많다면 이것을 우리가 위험자산일 수도 있고 안전자산일 수도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그렇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본인들의 금을, 이 실물금을 지금 독일로 다시 회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재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금괴를 물리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장이 불안정하고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금괴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독일까지 가지고 가게 된다면 얼마나 지금 시장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이정표 같은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들고 있는 금의 보유량을 좀 두 갈래 정도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뉴욕 연준. 그러니까 지금 독일 정부가 우리 금 돌려줘라고 한 데가 뉴욕 연준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 각국 은행들이 맡겨놓은 금이 뉴욕 연준 은행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 거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미국이 정말 금을 들고 있는지 감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주장한 데는 이 포트녹스입니다. 그 외에도 덴버나 웨스트포인트 등의 이 금고들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금괴는 전량 미국의 소유이기는 한데 지금 마지막으로 1974년 9월에 점검을 하고 포트녹스는 지난 50년 동안 점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부상에 적힌 금의 개수와 실제 개수가 동일한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금 금값의 가치 차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나오는 발생하는 수치들이 시장에는 불안감 혹은 리스크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쪽만 놓고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만약 수치가 안 맞는다. 금이 우리가 예측했던 장고상에 있는 금보다 숫자가 적게 나오면 오히려 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얘네들 안전자산인 금 가지고 장난쳤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자산이자 안전자산인 디지털 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가 되려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 숫자 있는 그대로, 장부상 숫자 그대로 이 포트녹스의 금 개수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면 이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그리고 지금 그때 시절과 지금의 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을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는 상원의원에서는 지금 금을 팔아서 비트를 사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으로 돈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자라는 이야기가 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금의 덕을 좀 톡톡히 볼 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비트코인은 좀 이 금과 같이 엮여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이나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하얀색이 지금 나스닥이고요. 노란색이 비트코인인데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기준으로 이 양 지수가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까지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노란색 차트도 밑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으로 됐겠죠. 근데 주말 사이에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완전히 분리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것 봐라 위험 자산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금과 비트코인을 사자라고 아서헤이즈도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만약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간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도 이 비트코인이 2019년 초에 170% 상승한 다음에 2020년 말까지 344%나 더 급등을 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금이 15% 정도 상승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먼저 18년도 말부터 19년도까지 15% 상승을 하고 딱 보합세를 유지할 때 그때 비트코인이 170% 상승을 했고요. 그 뒤로 2020년 말까지는 344%나 더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인 급등을 하면서 조만간 10만 달러를 돌파해주지 않을까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이런 우리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3월 들어서의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ETF의 순유출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700개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는 순유출로 마무리된 게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장 상황을 우리 파이어 차트로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4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난주보다 소폭 더 올랐죠. 62.78%까지 올라가면서 이 시장 안에서 최대한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을 담아가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파이어 스코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을 가리키면서 아직도 이 약세 심리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 1시간 동안 오르고 내린 종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파이어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올랐던 종목은 13%, 내린 종목이 87%로 약세가 아직까지는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파이어 스코어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70% 정도로 점쳐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이어 RSI도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숏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장기 추세 비율인 파이어 시그널도 동일하게 98%로 오히려 더
이 단기적인 지표보다도 강하게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4일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추세죠.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92%로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 비트가 나름 8만 달러 선을 잘 지켜주다가 7만 8천까지 훅 깨졌습니다. 지금은 7만 9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이어 라인을 바로 밑도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 단기적인 추세도 좀 강하게 하락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5일 저녁쯤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고요. 그 뒤로는 정말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구간도 잘 체크하시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 매도 구간으로는 8만 3천 달러 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채널 안에서 이 하단 채널까지도 뚫고 일수력을 뚫고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이 장기 추세에 대한 하단 라인 회복도 아직 못 해준 상황이거든요. 만약 추세 회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요 알트코인의 소식들도 점검을 해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ICO에 참여했었던 한마디로 엄청나게 초기 물량을 들고 있는 이 대형 고래가 112만 이더리움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불안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했을까? 더는 희망이 없는 걸로 분석을 하는 걸까 등등등 여러 가지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이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은 어떨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었죠. 네, 4월 6일 저녁에 떴었고요. 그 뒤로 가격이 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1,600달러까지도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파이어라인 아래 지금 위치해 있는데 트렌드로 놓고 봤을 때도 장기,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채널이 보여지면서 약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단기 추세에서는 이 하단을 맞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시 중앙부까지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과 바이의 라인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매도 구간으로는 1812달러 선, 매수 구간으로는 1535달러 선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RSI가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추세 라인을 뚫고 내려가 있는 만큼 약세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일단 긍정적인 전망들은 나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70%가 XRP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XRP 가격이 2달러만 잘 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30%의 급등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XRP의 차트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파이어 라인을 밑도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2달러가 붕괴가 된 모습이죠. 1.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의 추세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장기적으로는 나름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확인해봤던 기사 내용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장기 추세의 하단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장기 추세를 뚫고 내려왔고요. 단기 추세에도 일시적인 하락 돌파가 나오고 지금은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1.8달러의 첫 번째 매수 구간과 2.1달러의 첫 번째 매도 구간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RSI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단기적인 추세가 약세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챔피언들이 태어날 수 있는 시기다. 라는 한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코로나 때도 RSI가 바닥을 치고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결국
조금만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엄청난 수익과 상승을 안겨줬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수가 급락하고 있고 RSI가 바닥을 쳤지만 과거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긴 호흡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상승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기간이 될지 내일 시장의 분위기도 파이어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